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보건교육 비법서 시작할게요. 보건간호학 15문제 중에서 4문제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국가고시가 임박하면 여러분들의 댓글은 항상 비슷비슷한 게 달려요. 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떨어질 것 같아요.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지겨워 죽겠어요. 꽈약하면 어떡하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됩니다. 내가 지금 성적이 안 나와도요. 선생님 저는 지금 점수가 안 나오지만 저는 무조건 합격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씹어 먹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은요. 진짜 합격합니다. 딱 60점이라도 맞아서 무조건 합격은 해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세뇌하고 확언하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건교육의 개념, 고려할 요소, 습득과정, 목표, 진행 방향, 목적 이런 것들 국가고시에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보건교육이 뭔지 와닿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요. 코로나 예방교육 이런 것도 보건교육이죠. 하지만 피임교육이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피임교육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뭘 가장 고려해야 되죠? 여러분이 지금 피임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가? 이 교육을 했을 때 뭔가 참여가 가능할까? 흥미가 있을까? 이걸 제가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예요. 피임법에 대해서 조선시대의 기생들은 피임을 했을까? 하면서 쫙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뭔가 자극을 주니까 주의를 이끌고 여러분이 좀 흥미가 생기시죠? 그래야지 이 교육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재미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결론은 피임을 잘하는 실천을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청소년 상대로 요즘에 중학생들도 성관계하고 임신하고 난리도 아니죠? 피임 교육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목표가 뭐예요? 피임을 하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고 태도를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교육의 진행 방향이 중요해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간다. 우리 인과출산에서요. 피임법 뭐 배웠어요? 일시적인 피임법, 영구적인 피임법 배웠습니다. 경구용 피임약, 먹는 약, 또 콘돔, 자궁내장치 IUD, 루프 끼는 거. 하지만 이거는 아가씨들은 하지 않아요. 아기를 낳았던 그런 부인에게서 터울 조절용으로 루프를 많이 썼습니다. 또 월경 주기법이 있고요. 기초체온법이 있어요. 배란을 추측하는 방법, 또 오기노식법, 또 날짜 피임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쉬운 거 먼저 알려주고요. 어려운 것도 알려줍니다. 과거에서 최신순으로 조선시대 기생들은 과연 뭘로 피임을 했을까? 일단 주의를 끌면서 해주는 거예요. 과거 먼저. 창오지로 했었다. 돼지 창자로 피임을 했다. 뒤로 막 이렇게 7걸음을 뛰었대요. 그리고 소금물로 씻었대요. 이런 식의 그런 민감요법이 과거에 있었다. 하지만 최신은 콘돔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사후 피임약도 있고 그렇지 않냐. 과거부터 최신으로 진행 방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딱히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구체적인 거. 콘돔, 비닐 이렇게 뜯는다. 이렇게 돌돌 말린 부분을 이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다 끝나고 그 정액이 밖으로 빠지지 않게 그 끝을 부분을 잡고 뺀다. 이런 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줘야겠죠. 구체적인 거 다 알려주고 추상적인 것으로 갑니다. 다른 교육에서는 구체적인 거 먼저 해주고 추상적인 거 가시면 되겠어요. 단순한 거 먼저 알려주고 복잡한 건 나중에 알려준다. 친숙한 거 먼저 알려주고 낯선 건 알려준다. 이런 것들이 진행 방향인데 국가고시에 계속 나오잖아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이게 바로 직전 국시에 나왔고요. 또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피임 교육하는 목적은요. 스스로 피임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건강을 인식하고 증진시켜라 이것입니다. 대상자는요. 지역사회 주민 전체이다. 한마디로 그냥 국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피임법에 대해서 교육했을 때 그 대상자가 이해하고 경구를 먹던 콘돔을 끼던 그리고 내가 피임에 대해서 계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이렇게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달달달 이해가 안 가는데 외울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가장 좋겠고요. 직전 국시에 그래서 뭐 나왔죠? 교육의 목표는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결국은 실천하기 위함이다. 금연 교육의 목표는 뭐예요? 금연하는 거죠. 코로나 예방교육의 목표는 코로나 안 걸리는 겁니다. 독감 예방교육의 목표는 독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비법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보건교육의 진행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건교육에서 맨날 문제 나오는 거. 보건교육의 실시 절차입니다. 피임 예방교육 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아까 그런 영상 보여드리잖아요. 도입부에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사진이나 비디오를 쫙 깔아줍니다. 이 영상, 지금 간호조무사 보건교육 이 영상 여러분 왜 클릭하셨어요?
보건교육 공부해야 되니까 시험 합격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니즈에 의해서 클릭할 수밖에 없었죠. 동기가 있어야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도입부예요. 도입부.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했어요. 교육 내용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론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전개, 같은 말로 본론입니다. 전개가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단계가 전개이자 본론이에요. 아시겠죠? 또 마지막 결론 종결. 중간에 다 설명했잖아요. 전개 본론에서.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개념을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임법은 경구용 피임약이 있고요. 콘돔이 있고요. 루프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쭉 한번 썸머리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론과 종결 단계이다. 이게 보건교육을 하는 절차입니다. 도입, 전개, 결론. 문제 맞춰보세요. 폐암 사진을 딱 보여줬다? 금연교육의 단계 뭐예요? 도입 단계죠. 본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요? 전개 본론이죠. 개념을 요약해주는 단계는요? 종결이죠.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단계는요? 도입 단계입니다. 보건소의 금연 프로그램. 아, 나 한 달 이내로 담배 끊겠어. 준비 단계예요. 담배를 끊기 시작했어. 행동했죠? 행동 단계입니다. 6개월 이상 끊었어. 어느 정도 금연하고 있네. 유지하고 있네. 유지 단계입니다. 문제. 흡연 유혹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하는 단계는 유혹에 대한 대처법은 유지 단계이다. 이렇게 가세요. 보건교육의 실시 절차만큼이나 쌍으로 나오는 문제, 평가 방법입니다. 어떻게 평가해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한대요. 교육하기 전에 평가를 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나 흡연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평가이다. 그러면 피임 예방 교육을 하려면은요? 전에 뭐 평가하면 될까요?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니? 친구들 중에서 피임에 대해서 실패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니? 이런 거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쵸? 보건교육 실시 전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여 이에 맞는 수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가 교육 전 평가, 진단평가입니다. 진단해 보는 거예요. 이 교육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피임을 해본 적이 있는지, 할 의향이 있는지, 주변에 피임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거 진단을 볼 수 있는 게 교육 전에 하는 평가이다. 교육 중간에 하는 평가가 형성평가입니다. 이거 초성 어떻게 해요? 신화의 전진 아시죠? 이거 뭐 이 세대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전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전진이 중형차 탄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전, 진단평가, 중형차, 형성평가, 후, 총괄평가입니다. 형성평가는 교육 중평가이다.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 방법이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래요. 참여 정도나 이해 정도를 파악해야 된다. 학습 지도 방법,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목적. 형성평가는 교육 중평가입니다. 여러분이 간호조무사 학원 다니시면서 중간고사 봐요. 기말고사 봐요. 그것을 최종 국가고시 보기 전에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형성평가인 거예요. 교육 중간에 하는 평가, 중형차, 형성평가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총괄평가는요, 한마디로 국가고시 같은 거예요. 교육 내용이 다 끝난 후 학업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목적. 국시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야? 그것에 대해서 총괄평가하는 거, 교육 후에 평가하는 거, 그게 바로 국가고시겠죠. 간호조무사로 따지면요. 보건교육 후 대상자가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 측정하기 위한 평가. 그래서 합격증을 받는 거, 그게 바로 총괄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국가고시 보는 거. 그래서 보건교육의 평가 방법은요. 전, 중, 후 이 세 글자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전, 진, 진단평가. 중형차, 중은 형성평가. 후, 총괄평가 이렇게 가세요. 암기하세요. 모르시면 반복하세요. 반복. 문제. 보건교육 후 하면은요. 후에 동그라미 딱 치고 어떻게 돼요? 총괄평가 이렇게 가십니다. 보건교육 중 그러면 중형차 형성평가 그냥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보건교육 진행 중형성평가. 신뢰도가 뭐예요? 국가고시 한 두세 번 나왔습니다.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측정할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정도가 신뢰도예요.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가 평가 도구의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극영화과를 가야 돼요. 그러면 교수들이 실기를 테스트할 거 아니에요? 채점자 간의 객관도, 채점자의 신뢰도, 채점 결과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객관도를 높이려면 채점 기준 모범 답안 작성. 어떤 교수는 얘를 10점 주고 어떤 사람은 만점 주고 이러면은 객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평가를 하려면은요, 표정을 본다. 아니면은 비주얼을 본다. 비주얼 중에서도 키를 본다. 몸무게를 본다. 조금 세분화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평가 도구에서 객관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타당도는요, 5살짜리 애기랑 20대 남자랑 달리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평가를 하려면 타당해야 된다는 거. 측정 도구가 재려고 의도한 것을 어느 정도 충실히 재는지 나타냄. 말은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신뢰도는요, 반복했는데도 뭔가 같은 결과가 나왔어. 그럼 좀 신뢰할만 하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지, 오차가 없는지. 그래서 2번 했는데도 비슷비슷하다? 그게 바로 신뢰도예요. 어려우신 분은 패스하셔도 돼요. 관찰법, 말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시범 보이고 한번 그대로 해보실래요?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문제 나옵니다. 가정에서 스스로 복막 두석액을 관리하고 배액하는 방법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보건교육할 때 적합한 방법은 집에서 복막 투석하려면은 그거 시범 보여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시범을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범 보였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관찰하는 게 관찰법인 거예요. 아시겠죠? 시범 교육의 장점은 뭐예요? 본인이 지금 스스로 복막 투석 해야 되잖아요. 실무 적용에 용이하다. 자기 생명과 직결됐으니까 얼마나 지금 주의 집중해서 배우겠어요. 그쵸? 대상자를 주의 집중시키는데 효과적인 거? 시범 교육인 거예요. 시범 교육. 시범 교육은 인슐린 자가주사, 신생아 목욕법, 신생아 수유법, 복막 투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입니다. 평가도,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신뢰도가 과거부터 한 2번, 3번 국시에 나온 적이 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보건교육에는 개별교육, 집단교육, 원격교육이 있습니다. 원격교육은 여러분들이 줌수업 해와서 아실 거예요. 집단교육에 7가지가 있어요. 강의, 집단토의, 브레인스토밍, 분단토의, 배심토의, 심포지엄, 시범교육 등이 집단교육입니다. 강의는요? 지금 제가 하는 게 강의예요. 단시간에 많은 양을 전달할 수 있죠? 비용이 절약되고 시간이 절약돼요.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 영상 하나로 다 교육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본 지식 없어도 들으면서 배우죠? 피교육자가 기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게 바로 강의입니다. 교육자는 강사, 피교육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학습 효과는 교육자의 자질에 의해서 좌우된다. 저의 귀간조의 자질에 의해서 학습의 효과가 좌우된대요. 집단 토의 같은 말로 그룹 토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민주적 그 집 이렇게 외웠습니다.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그 집, 그룹 토의, 집단 토의예요. 왜? 자유롭게 상호 의견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브레인스토밍, 10명의 청소년이 혼전 임신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있어요. 또는 피임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브레인스토밍, 팝콘 회의, 아이디어가 통통 튄다 이거죠. 팝콘 회의라고 합니다. 다 국시에 나왔죠.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요. 키워드를 딱 상반된 의견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배심토의, 패널토의입니다. OX예요. 얼마 전에 또 신림동에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사용시켜야 된다. 또는 사용은 아니다. OX. 이렇게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은요. 패널토의, 배심토의입니다. 모두가 전문가라고 하면은 심포지엄이에요. 임플란트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치과 의사예요. 발표자는요. 치과 의사 플러스 치과 의사를 가르치는 교수일 수 있어요. 사회자 역시 그것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청중 역시 의사들이 많이 가죠. 치과 의사들이 모두가 전문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심포지엄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전문가라고 한다면 심포지엄이다. 그래서 강의, 또 브레인스토밍, 상반된 의견, 배심토의, 패널토의, 모두가 전문가, 심포지엄이죠. 문제, 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상반된 어쩌고저쩌고, 상반된 의견, 패널토의, 배심토의, OX다 이렇게 가시고요. 사회자, 발표자, 청중이 모두 주제에 대한 전문가, 모두가 전문가, 심포지엄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육 매체는 시뮬레이션, 견학, 모형, 세미나, 현장학습, 게시판, 실물, 투시반 등기, PPT 등이 있다. 이런 것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감염병이 유행됐어. 가장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 대중매체입니다. TV, 라디오, 유튜브. 그래야지 사람들이 빨리빨리 알 수가 있죠. 저도 코로나 터진 거 유튜브 보고 알았잖아요. 개별 상담해야 되는 대상자가 우리 교과서에 둘이에요. 에이즈 걸린 사람, 또 노인들. 말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개별 상담한다. 여러분 보건교육 썸머리 느낌으로 굵게 갔어요. 비법서 있으신 분들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요. 이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은요. 다른 과목 만약에 10번 반복했어? 그 과목은 저는 50번, 100번씩 반복했거든요. 그래도 완벽하게 다 모르겠더라고요. 반복하면서 하나씩 알게 돼야 됩니다. 첫 술에 배 안 불러요. 시간 없다고 다 스킵하면서 머리에 넣을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도 그냥 계속 꾸준하게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세뇌하고 확언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